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다항식 a세제곱, 2x세제곱 등등등등에 대해서 a 플러스 b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은 3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x에 대한 실수 조건 x는 의미 아닌 실수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네, 4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 12 50 정답은 60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면 동등하게 떨어져 있어야 될 거죠. 1 평균 내면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정도 되겠네요.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4 정도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값은 계산해 보면 자, 네, 2 루트 2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i의 제곱, 제곱이니까 2에다가 1 플러스 i의 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네, 2i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i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a 플러스 b가 2.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10일 때, 자, 다음과 같이 적어주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 10이다. 따라서 8 빼기 6 ab가 10이다. 따라서 a의 b는 마이너스 6분의 2여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점 6,a를 지나고 직선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꼴 0에 대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네.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가 될 거고 원점을 지나야 되죠. 요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점이 6,a도 지나야 되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에 접하도록 하는 양수 a 값은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해야 된다 해서 판별식 이꼴 0이어야 된다 작성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1 x 플러스 a 제곱이 0이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자, 이거 계산할 때도 네,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시지 마시고 합차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바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양수 a 값은 1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에 점 a, 4 루트 3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때 네, ax 플러스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 다음과 같이 될 거고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r의 값은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b랑 동일하대요. 네. 그쵸? 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마이너스 4라고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마이너스 b랑 r 정확히 말하면 4분의 r 제곱이랑 이제 같아야 되는데 b는 마이너스 b랑 4분의 1을 한 거에 음수 단거랑 같아야 되니까 다음 식이 같아야겠죠. 네. 관계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자, 대입을 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3 48은 r제곱이죠. 자, a제곱은 16이니까 64는 r제곱 따라서 반지름은 8 이렇게 될 거고 네.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 b의 값은 64를 4로 나눈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더해준 값은 20 정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요 식의 한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거고 네, 어쨌든 간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네. 주어진 식이 지금 조리제법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리제법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을 넣으면 0이 나오죠. 1, 1, 3, 플러스 3, 0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꼴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자, 이놈의 한 허근이 지금 한 허근이라 했으니까 한 허근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야만 할 거예요. 따라서 네, 두 허근의 합은 2a가 될 거고 n은 몇?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두 허근의 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이 돼야만 할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때 해당하는 b제곱의 값은 4분의 1을 계산해주면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1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은 4분의 1, b제곱은 4분의 11
곱해주면 16분의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50 이하의 자연수에서 두 부분 집합 A는 30의 약수, B는 3의 배수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거에 개수는 자, 바로 세주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고, 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내가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에만 속해져 있는 거에서 네, 개수를 전체 집합에서 빼주면 될 거고, 전체 개수는 50개, A에 속해 있는 개수는 30의 약수 1, 2, 3, 5, 6, 10, 15, 30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3의 배수만 제외해주면 3의 배수 4개가 되고,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개수 4개를 빼준 4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부터 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에서 4명이 있다. 6명 학생이 의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는 경우의 수는, 자,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자, 요 두 개의 의자에는 2학년 학생이 앉아줘야 돼요. 2학년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총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 중에 끝에 앉을 2명을 골라주시고 그 2명이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의자에 앉을 건데, 1학년 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3가지 경우가 총 있겠습니다. 1학년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 자, 그럴 때 1학년 학생들도 서로 바꿔서 앉을 수 있고, 2학년 학생, 남은 2학년 학생들도 제가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겠죠. 네,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6 곱하기 2 곱하기 12, 24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144,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 h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f는 항등함수이고 g는 상수함수이다. 자, 원소에 대해서 fx, gx, hx가 7이다. 자, 다음과 같이 만족할 때 한번 g3 플러스 h1의 값을 구해봐라. 네, 함수 1, 2, 3, 4, 5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네, fx 같은 경우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자, fx 같은 경우는 1은 1로, 3은 3으로, 4는 4로, 5는 5로 다음과 같은 함수일 거고, gx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지만은 정의역 1, 2, 3, 4, 5가 모두 다 같은 함수값으로 주어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제가 fx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를 각각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함수식들을 각각 적어주시면 6 이렇게 되겠죠. f1은 1이기 때문에 자, g2 더하기 h2는 5 쭉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g5에서 h5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2가 나와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문제에서 g는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숫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g에 넣은 함수값이 2 이상이 돼버리면 이 g5가 2 이상이 나와버리면은 뺄셈한 값이 음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대한 치역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따라서 gx는 항상 1로 가는 상수함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는 항상 1로 가는 상수함수이다. 다음과 같이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따로 g3은 1이겠죠. 네, h1의 값은 내가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1로 가는 함수 값이기 때문에 h1은 5, h1은 5가 되겠고 최종적인 정답은 6,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한번 다시 해설해 볼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할 수 있고 두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이 4개가 되도록 해야 된다. 마이너스 5, 다시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마이너스 5는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 2도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다. 자,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이 4개가 돼야 된다. 자, 주어진 내가 이제 조건을 해석을 할 건데, a를 약분시킬 때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이 당연히 바뀌겠죠. 네. 자, 여기서도 a가 0이면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등호를 포함시켜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면은 부호가 바뀌지 않고 다음과 같이 되겠죠. 네, 다음에 개수가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는, 자, 2는 안 되고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 체크해주면 될 거고, 자,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으면 x가 이제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a가
4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작성해주면 되겠죠. 네. 답을 2개라고 적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나눠준 조건에 대해서 A가 양수일 때만 따지겠다 했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1번 조건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안 될 거고 2번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px가 상수 a에 대해서 등식 이에 대한 항등식일 때 p-2의 값은, 자 p-2의 값을 찾으려면 지금 인수분해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인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x 값을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a 값을 찾은 다음에 저희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해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계산을 해주시면 a는 10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줄 수 있겠네요. 10 따라서 x 플러스 2의 px는 저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이놈의 x 플러스 2로 내가 묶여야 되니까 묶일 거예요. 그리고 조리제법을 해서 마이너스 2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2 그래서 0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요 x 플러스 2의 px니까 x 플러스 2의 p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마이너스 2의 값은 대입을 해주시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9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0사의 정의역 범위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니까 정의역이 정확히 0과 4를 모두 만족할 거예요. 근데 0부터 3까지는 2차 함수 개형이고 3에서는 빵꾸가 뚫려 있죠. 3을 포함한 놈은 1차 함수 개형이다. 자, 다음 함수가 1대1 대형이다. 자, 1대1 대형이려면은 증가하는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셔야 되고 감소하는 함수는 계속 감소만 하셔야 돼요. 근데 다음과 같이 구간이 빵꾸가 뚫려 있을 때, 즉 불연속 성질을 가진 함수일 때는 각각의 구간에서 다음 구간에서 증가할 거면 증가만 하고 감소할 거면 감소만 한다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값이 정해져 있는 함수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x-3 다음과 같이 지나겠죠. 그리고 함수값은 1 그리고 칠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2차식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저희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니까 증가하는 개형이던가 감소하는 개형일 수 있는데, 자, 증가하는 개형으로 1부터 3까지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3에서의 함수값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즉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발문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증가하는 개형은 안 된다. 증가하는 개형은 안 되고 감소하는 개형일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다. 4에서 0에서 4를 지나고 3에서 정확히 1을 지나줘야 될 거예요. 감소하는 구간들의 연속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 ax 제곱 플러스 b라는 놈의 함수는 0에서 4를 지나고, 즉 b가 4고 3에서 1을 지나는 그래프 개형이 돼야 되겠습니다. 3에서 1을 지나려면 9a 플러스 b가 1이어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b값이 있으니까 a값은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4. 그래서 f1의 값은 4에서 3분의 1 빼준 3분의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에 대해서 n 플러스 n의 최소값은, 자, 한 허수가 있는데 허수가 지금 어떤 2차식에 지금 근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두 정수 mn이라고 했으니까는 z가 근이면 하나의 2차 방정식에 z가 근이면 z 켤레도 근일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m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작성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 같은 경우는 m이 64 따라서 계산해주면 16보다 커야 된다 라고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은 최소값은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9. 다음과 같이 4번으로 찍어줄 수 있겠네요. 자, 18번 실수 k에 대해서 절대값이
PQ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 명제야. P이면 not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돼야 된다. 즉 네. Q가 지금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5,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있는데, 이 P라는 범위가 주황색으로 적어볼게요. P라는 범위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지만 Q에도 속하지 않고 not Q에도 속하지 않은 범위가 만족이 될 거예요. 따라서 P에 대한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대값을 풀어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는 X는 2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고 K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최종적인 범위를 작성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놈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범위에 닿는 순간, 이 마이너스 1이랑 겹치는 순간부터 두 개 다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놈도 등호가 있는, 지금 Q의 조건에 있는 놈도 Q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식도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어진 조건이 움직일 건데, K 값에 따라서 움직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부터 겹치기 시작할 겁니다. 범위가 겹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때가 마지막 경우가 될 거고, 가장 작은 경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쭉쭉 움직이다가, 주황색 쭉 움직이다가 5랑 겹칠 때까지가 최고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사이에 지금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 차이가 4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쭉 움직이다가 사이에 딱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이제 제외해 줘야겠죠. 이 존재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건 안 된다 까지 해서 범위로 나눠 보면은, 일단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빼질 경우를 세 번째 경우라고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왜요, 선생님? 자, 여기 가장 큰 놈의 범위가 2 플러스 K가 되겠죠, 지금.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거. K 마이너스 2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죄송해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래야지만 이 주황색이 안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따라서 K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의 범위에서 가운데 3번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데, 3번 경우가 계산하기 어려우면은 K-2, 2 플러스 K가 각각 요 사이에 있을 경우를 저희가 그냥 정수값으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두 개 포함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지금 K-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부터는 안 될 거예요. 따라서 K가 3인 순간, 죄송합니다. K가 1인 순간부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인 순간에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을 거고, 이 그래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여기 구간이 지금 E 플러스 K인 구간이죠. E 플러스 K인 구간이 5가 되는 순간, 즉 K가 3인 순간까지는 우리가 요 3번이라고 정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K 값이 쭉 나열되는 것 중에 1, 2, 3은 계산이 되지 않을 거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나머지 값들을 다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니까 6 지어주면 4랑 5랑 7만 더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16,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집합 A는 0을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가 아니면 A도 원소의 아니다. 자, 뭐뭐가 아니다와 뭐뭐가 아니다가 명제의 조건들로 나와 있을 때는 저희는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가 원소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다 라고 저희가 수정을 해서 명제 대우를 찾아서 작성해 줄게요. 자, 다조건 집합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자, 한번 주어진 조건대로 집합 A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0이 원소니까 마이너스 2도 원소여야겠죠. 마이너스 2가 원소니까 2도 원소여야겠네요. 2를 넣으면 또 2가 나오네요. 따라서 하나의 조건은 t 정도 되는 함수값이 또 존재한다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소가 4개여야 되니까. 자,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가 또 0이던가 마이너스 2던가 2던가 t던가
하는 네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모든 t의 값들이 내가 이제 원을 구하고자 하는 집합 A의 개수로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t가 가능한 숫자로 나오는 개수를 한번 각각에 대한 식들을 풀어줘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0일 때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네, 집합 개수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식에서는 t가 0인 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얘는 개수를 세줄 수 없겠네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2가 연수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수를 세줄 수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우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 따라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이다. 그래서 t는 2, 5월 마이너스 1로 작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하나가 나와주도록 하겠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한 t의 값이 3개니까 내가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있다. x가 a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개형의 축보다 작은 이렇게 있을 건데, 축보다 작은 쪽에 감소하는 개형의 그래프만 내가 선택할 거다. a보다 클 때는 자, 무리함수 개형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감소하는 무리함수 개형이 a보다 클 때 선택이 될 거다 라는 문제의 발문이 있는 거고, 자, 방정식 fx-알파, 즉 fx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실수 x의 값이 3개뿐이래요. 3개뿐이다. 그때 f알파는 알파, f베타는 베타다. 즉 뭐냐면 요놈은 y는 x와 fx와의 교점이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네, 알파와 베타라는 문제의 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주어졌고, 그때 f 값을 구해라. 자, 이 값을 구하려면 fx도 저희가 찾아야 될 거고 알파랑 베타 값도 찾아야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주면 a라는 값이 있을 거고, 이 a라는 값이 있을 때 a보다 작을 때는 이런 개형, 감소하는 2차 함수의 개형이 그려질 겁니다. a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사사분면에 있는 무리함수 개형이 그려질 거예요. 다음과 같이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네, y는 x와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를 내가 일단은 그려주기 시작해야겠죠. 네, 조금 움직여주고, 네, 이 상태로 있을 때, 자, y는 x, 즉 알파 베타의 교점이 여기가 지금 알파, 여기가 지금 베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조건에서 fx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요 근, 즉 어떤 근이죠? 요 상태와 요 상태가 y는 베타와 y는 알파의 직선이 될 거고, 이 직선과의 교점이 뭐 알파 베타 감마뿐이어야 되는데 지금 알파 베타와 다른 두 개가 또 존재하잖아요. 감마뿐이지가 않네. 그렇죠? 감마뿐이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그런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y는 x와의 교점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3개를 만족하려면 지금 보다시피 두 개의 함수값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값인데,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유일하게 있죠. 어떤 경우? 이 베타 값이 정확히 위로 올라가서 첨점에 지나주는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네. 그러려면은 y는 x와의 교점이 정확하게 이 첨점을 지나줘야 될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주면, 조금 정확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어야 될 거고, 이때 지나는 직선이 정확히 여기 교점 하나,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그리고 첨점을 정확히 지나는 직선으로 베타가 설정이 될 겁니다. 여기가 정확히 베타가 설정이 될 거고, 네, 옆에 있는 거 지울게요. 네, 이 상태에서 첨점이 지금 a, b에 대한 좌표인데 a, b에 대한 좌표죠. 첨점이 a, b에 대한 좌표가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놈이 뭐죠? 베타이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따라서 베타는 A랑 같을 거고 A는 B랑 같을 거예요. 다시 적어줄게요. 아시겠죠? 네,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이 돼야지 만족한다.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주어진 함수식 2차 함수식을 작성을 해보면 플러스 b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놈을 이제 알파 a와 b가 베타라는 걸 알았으니까 함수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이놈과 x의 교점이 지금 뭐랑 뭐다? 알파랑 베타이다 라고 선생님이 작성해서 알파 값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니까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베타 플러스 x 베타의 제곱은 0, x 베타 공송 인수이므로 묶어주면은 x 베타 플러스 1은 0 다음과 같이 되고, x의 근이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두 근이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1인데 한 근이 알파거든. 그럼 이놈 베타일 거고 이놈이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래 식 잠깐 이제 지워주고 좀 감마에 대한 계산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감마에 대한 계산도 다음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로 작성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놈과 x의 교점이 지금 몇이다? 베타랑 감마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항시킨 다음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x는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될 거고, 제곱을 해주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x 마이너스 베타. 그쵸?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는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꼴 0.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될 거고, 이때의 두 근이 x 이꼴 베타와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자, 이놈이 감마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감마는 베타 플러스 1로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아래식 간단하게 지우고 다시 계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베타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파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감마는 6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fx를 찾아야 되고, fx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지금 몇이죠? 9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9기 때문에 9는 지금 감마가 6이니까 한 여기쯤에 있는 함수값을 대입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내가 fx 값을 찾아줘야겠죠. 따라서 a랑 b가 지금 베타랑 같다 했고 베타가 5니까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5 플러스 5 라고 함수식을 내가 작성해 줄 수 있을 거고, 이때 9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5. 따라서 최종 정답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위에 4분원 1이 있고 A 4,2가 있다. 자, P점은 C 위를 막 움직이고 A, P, Q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하도록 잡는다. 점 Q를. 그래서 A를 원점에 대해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PQ의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Q점에 대한 특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취의 방정식이죠. A, PQ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제가 정확히 Q점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점은 X, Y 정도로 잡아주고, Q점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Q점 어딘가 있다 치고 이놈을 A, B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어야 되니까 3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4, 3분의 Y 플러스 2 플러스 B, 이놈이 원점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따라서 조건은 A 플러스 X 플러스 4가 0, Y 플러스 2 플러스 B가 0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로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X, Y가 지나고 있는 이 좌측의 방정식에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면 그렇게 되면 Q점의 좌측의 방정식이 유도가 되고, A 플러스 4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25라는 식이 유도가 되네요. 따라서 Q를 내가 이제 작성해 줄 수 있는 건데, Q의 좌측 방정식을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식 같은 경우는 결과만 남기고는 모두 지워줄게요. 네, Q점을 그래서 그려지는 좌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점은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정확히 뭐예요? A 프라임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A 프라임. 그쵸? 원점에 대해서 이동한 A 프라임. A 프라임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5인 1이 그려질 건데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X의 범위가 음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놈은 음수여야 되고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Y의 좌표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A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따라서 이 조건에 맞게 제가 4분원이 형성이 될 거고 대충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2 정도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정도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놈이 될 거다. 그래서 요 빨간색 4분원 위를 움직이는 놈이 이제 Q점이다 라고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자, PQ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가 되겠죠. Q점을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 Y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니까 주어진 조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따라서 기억은 맞는 발문이다 라고 작성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니은 선분 A 프라임 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A 프라임 Q의 길이는 항상 반지름 5로 일정하죠. 니은도 맞는 발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A 프라임 Q P. 자, 어떻게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mn일 때 두 개의 곱수는 20 루트 5다. 자, 내가 지금 A와 B의 자치가 있으니까 A와 B에 관련된 식으로 삼각형을 작성해 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 신발끈 공식, 뭐 사선 공식 등등 부르는 공식으로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리고 x, y 그리고 a, b 인데 a, b가 지금 주어진 식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정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정도로 적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해주면 내가 이제 넓이를 x랑 y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8 그리고 이제 빼줄 거예요. 빼기 그러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xy 플러스 4y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요렇게가 넓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4y 지워지고 4y 지워지고 2x 지워지고 88 지워지고 xy 지워지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넓이는 x 마이너스 2y의 절대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2y는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s 정도 될 수 있는 건데, 자, 넓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주어진 계산을 하고 나서 주어진 함수 값에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봤을 때 네, y는 꼴로 바꿔주면 2분의 1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s 정도 될 건데, 네. 이 내가 이제 계산해서 나온 이 넓이를 함수적인 해석으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위로 옮길게요. 그래서 넓이 계산했던 식들은 잠깐 지우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넓이를 이용한 식을 잘 살펴보면은 이놈의 식이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좌표가 2분의 s인 1차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차 함수인데 x랑 y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과 접할 때의 최소값 최대값을 나타내주면 네, 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일단은 최소값이겠네요. 그리고 다시 다음 직선은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지날 때가 이제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범위를 내가 구해주면 이놈이 최대값, 이놈이 최소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이놈이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5,0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S는 그냥 5 정도로 적어주면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대값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지금 5여야 된다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도록 하면 4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 0,0 넣었으니까 2분의 S가 아니라 S죠. 2로 곱해줬으니까 이게 몇이어야 된다? 지금 거리니까 5여야 된다. 따라서 S는 5 루트 5로 작성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놈이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 Y절편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최소값이 되고 두 개 곱은 25 루트 5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5 루트 5가 될 거고 D것은 틀렸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곱수를 구해라. 교집합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정답은 35 적어주면 되겠고, 자 F1은 4는 3으로 가네요. 이건 3이죠. 인버스 2로 가네요. 정답은 5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px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이 3x 플러스 1 나머지가 x 플러스 5다. 이걸 나눈 나머지는 p1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4 곱하기 4 플러스 6, 그래서 정답은 22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근데 다음 무리함수 개형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개형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5일 때가 최대값일 거고, 그래서 루트 5a 플러스 1이 최대값이 4가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5분의 16 15 따라서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좌표평면 위에 4점 0, A, B, C, D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C, D의 기울기는 음수다. A, B랑 C, D의 거리는 같다. 자, C, D의 거리가 같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A, D랑 B, C가 평행해야 된다. 자, 주어진 조건이 2개 있고 미지수 2개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A, B의 길이는 지금 3이에요. C, D의 길이도 3이 돼야겠네요. C, D의 길이는 지금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p의 제곱이고 이놈이 지금 9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8이니까 q 빼기 p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2 루트 2분의 q 마이너스 p가 음수란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q 마이너스 p는 음수여야 돼요.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음으로 AD랑 BC가 평행하다. AD의 기울기를 식으로 작성해주면 3 루트 2분의 Q-1 이거랑 평행하다. 루트 2분의 P-4가 평행하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Q-1은 3P-12 그래서 그리고 Q는 P-1 이렇게 작성이 되네요. 따라서 두 개 연립 방정식 풀어주도록 하면은 P-1 넣어주면 P-2는 3P-12이다. 그래서 P는 2P는 10, P는 5 같이 나오고 Q는 6, Q는 4네요. 4로 작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두 개의 답은 정답은 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서로 다른 4개의 종류의 인형이 2개씩 있다.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자, 5개를 고르게 되면 일단 최소한 한 놈은 똑같은 놈을 가지게 될 거예요. 혹은 이렇게 두 놈이 똑같은 걸 갖고 다른 걸 하나 갖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경우의 수를 셀 때 내가 무조건 2개 갖게 되는 놈이 하나인지 2개를 갖게 되는 놈이 1명인지 2개를 갖게 되는 놈이 2명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개를 갖게 되는 놈이 1명이면은, 자, 일단 2개의 종류가 갈 건데 그걸 골라줘야겠죠. 4, C, 1 어떤 종류의 인형을 2개가 갈 건지, 그리고 뭐 강아지 인형이 2개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 가지면 돼요. 그냥 4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자, 2개의 인형을 가졌다라고 가정하면은, 죄송합니다. 2개의 인형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자, 강아지, 곰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두 개가 선택될 인형을 골라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하나하나 가져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면은 그리고 서로 다른 4개의 인형을 8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곱하기 2를 마지막에 호랑이를 하나 가져갈지 토끼를 하나 가져갈지를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12, 그래서 4 더하기 12에서 최종적인 정답은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28번 n에 대해서 y는 n이 이차함수와 두 점의 좌표를 x1, x2라 하자. 자, 요거 이차함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그리고 이차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할 때, 네. 자, 이렇게 있을 때 y는 n이라는 교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를 x1, 하나를 x2라고 하겠다는 거고, 가운데 좌표 2가 되겠죠. 네, 2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x1과 x2의 좌표를 각각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이면 여기는 루트 n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 같은 경우는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절대값 2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n 값이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이놈은 무조건 양수일 겁니다. 근데 이놈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n이 음수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볼 거고, 죄송해요, 양수인 경우를 먼저 할게요. 양수인 경우 계산해 볼 거고, 두 번째는 2 마이너스 루트 n이 음수인 경우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수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2분의 4, 즉 2로 항상 자연수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이놈이 양수이기만 한 n의 값, n은 0, 1, 2, 3, 4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주었으니까 0은 빼고 1, 2, 3, 4 4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로 2 마이너스 루트 n의 음수인 경우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 2분의 2 루트 n, 즉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이놈이 루트 n이 되는 건데,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래요. 자,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4부터는 안 되겠죠. 4는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루트 n이 제곱수여야 되는 거고, 그럼 9, 16, 25, 36, 49, 64, 81, 100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항을 만족하겠네요. 따라서 8개에다가 1, 2, 3, 4 4개 더해준 12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비율관계 이용해서 풀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x-6제곱 어떻게 있다. 자, p가 있는데, 자, 일단은 원이 이렇게 있다. 원이 있는데 중심이 6,0인 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아시겠죠? 반지름은 미정이고, 자, 이 상태에서 p가 있는데 점 p는 이 원을 y는 x 대칭을 시켰대요. 그러면은 그 위를 움직이는 점이 지금 x1, y1이니까 애초에 원 자체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조금 내릴게요, 그림을. 네, 대칭시킨 점 위에서 자체를 그냥 내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중심이 0,6으로 왔을 거고, 똑같이 반지름이 아래일 거고, 점 P가 이제 여기 요 원 위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점 Q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원을 이동하겠대. 자, 원래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런 원을 어떻게 한다? K만큼 평에 이동하겠다. 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원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막 움직이는 놈이 있는데, 어쨌든 움직이는 놈이라고 하니까 몇 정도 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움직이는 점의 위에 Q의 좌표를 내가 설정을 해주겠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대요. 이 식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래. 자, 어떤 거냐? 이 두 식이 내가 바로 P점과 Q점에 대한 기울기다 라는 거를 알아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P점과 Q점에 대한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래.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최소값, 최대값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0이 지날 수 있는 점은, 자, 요 상태와 요 상태에 두 개의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Q점을 지나는 원이 X축에 평행한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점이랑은 만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점은 내가 보기에서 빼줄 것이고 아래에 있는 점에서 정확히 만나야 될 거다. 자, 여기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이 있죠. 자, 반지름이 두 개가 있는데 반지름 두 개를 더하면 중심 6이어야 된다. 따라서 반지름은 3으로 내가 픽스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에서. 자, 다음으로 반지름 조건은 좀 삭제를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자, 기울기 최대값이 3분의 4래. 자, 기울기 3분의 4. 3분의 4가 지날 수 있는 직선은 마찬가지로 여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자,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자, 3분의 4라는 직선이 지나는데, 자, 원이, 이 Q점을 지나는 원이, 이제 원이라는 놈이 이렇게 막 움직일 거야. 오케이. 자, 우리 3분의 4에서 딱 어떻게 접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될 거니까. 자,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접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접할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각가지 경우에서 내가 한번 찾아볼게. 기울기의 최대값이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자, 처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P점이 지금 여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P점이 원을 따라서 쭉 움직이다 보면은 P점이 여기 정도도 올 수 있고, 그럴 때 기울기가 3분의 4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이 아니라 3분의 4가 최소값이 되는 점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Q가 이렇게 오는 지점은 내가 정답이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접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할 때도 P점이 더 높아지면 기울기가 높아지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네. P점이 높아지는 점이 생기면 안 돼. 그쵸? P점이 높아지는 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그럼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자, 요렇게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자, 그러면 Q점이 여기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Q점이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3분의 4라고 한 말이랑은 맞지 않겠지. 그쵸? 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아니고 어떤 경우다? 요 Q점이 쭉 움직여서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정답이 되시겠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요런 그림을 좀 옮겨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이 될 때가 정답이 되시겠다 라는 말인 거고, 그때 Q점이 여기 점이 될 거고 P점이 여기에 점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내가 상정을 해놓고 이제 계산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좀 따져줄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어렵지 않게 따져줄 수 있어요. 이제는 요 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3분의 4x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두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계산식으로 찾아줄 겁니다. 하나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인데 3이다.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인데 3이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내가 이제 관계식을 찾아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을 해줄게요. 자, 5분의 절대값 3알파 0,6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8. 요 놈이 몇이 돼야 된다? 지금 3이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절대값 3알파 마이너스 18은 1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3알파가 가능한 게 33과 3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알파가 1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가 1이 나오는데, 알파가 1이면 지금 y 절편이 여기란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구한 직선 있지. 요 직선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딱 지날 때 접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답이 아니란 거를 앞에서 케이스 분류할 때 체크를 했었지. 그러니까 알파는 몇이다? 11이어야 된다. 따라서 내가 이 주어진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우고 다시 계산을 하나 더 해볼게.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의 중심의 좌표에서부터 3y는 4x 플러스 33까지의 직선의 거리가 3이 돼야 된다.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보면 5분의, 네, 이제 여기 이제 x 좌표를 내가 찍어줘야겠네. 중심의 좌표를. 중심이 원래 중심이 6,0이었다가 k만큼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6 플러스 k 정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k는 음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4에 k 플러스 6, 그리고 y는 0이고 플러스 33. 이놈이 몇이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따라서 식을 계산해 보면 절대값 4에 k 플러스 6,
플러스 33이 15가 돼야 되고, 네, 4에 k 플러스 6에 플러스 33이 몇이 돼야 된다? 15가 되던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던가 하면 되겠다. 자, 위에 한번 계산으로 풀어주면은 4에 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8 이 정도 되고, 내가 구하자는 k는 뭐 마이너스 2분의 9에 마이너스 6 요 정도 되겠네요. 그쵸? 자, 어쨌든 간 정답은 아니야. 왜요? 선생님? k가 음수면 k가 자, 다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6으로. 자, 두 번째 한번 구해볼까?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잠깐 치워두고 구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 자, 4 k 플러스 6 플러스 33이 마이너스 15인 경우. 그쵸? 그럼 4에 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48. 그쵸? 그리고 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올 거고, 자, 다음으로 나오는 요 경우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21, 그러니까 즉 10.5 정도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경우가 두 개인데 둘 다 정답인 거 아닌가요? k가 음수라셨잖아요. 자, 둘 다 정답은 아니야. 왜냐면 접하는 경우가 이 원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하나 접하는 경우가 있었지. 그리고 정답이 아닌 거를 우리가 판단했죠. 이 경우가 k가 조금 덜 음수일 때야. 조금 덜 음수일 때. k가 더 큰 음수일 때가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k가 더 큰 음수일 때가 정답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는 정답으로 체크해 줄 수가 없다. 이 경우만 정답이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값 r 플러스 k니까 절대값 r은 3, k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정답은 15.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3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두 실수 A는 1보다 작다. B에 대해서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이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가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가조건 F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그래프를 저희가 추론을 할 때 힌트 정도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네, 힌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등호 부분이죠. 그리고 하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 어떤 계산을 쓸 때 저희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나조건 방정식 절대값 fx는 2,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개수는 두 개이다. 절대값을 요 fx라는 함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라는 걸 토대로 저희가 추론을 시작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y축은 그을 때 함부로 그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y축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x축 정도를 일단 잡아주고 x축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적절하게 추론해줘서 y축의 위치를 저희가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니까 a에서 불연속점이 있는데, 그래서 a에서의 각각 함수값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요 놈도 넣으면은 a에서 1, 요 놈도 넣으면 a에서 1이죠. 즉 a, 1을 요 그래프가 일단 무조건 지나겠네. 그래서 일단 a 정도를 찍어주고 a 할 때 여기 요 정도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1. 네, 그리고 유리함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1-a, a가 1보다 작으니까 1-a가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유지되는 놈으로 그려질 거고, 점근선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점근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y는 2라는 점근선을 토대로 a, 1에서 자, 그래프 개형이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건데, 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a가 1보다 작고 점근선이 1이야. 그러면은 x의 점근선은 이렇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x = 1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a, 1에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유리함수 개형은. 네, 요거는 고정되는 거. a의 값에 따라서 요 출발하는 점의 위치, 요 위치는 바뀌겠지만 그래프 개형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2차 함수를 좀 짜줘봐야겠네. 자, 근데 우리가 가조건, 나조건을 살펴볼 때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유리함수에서는 더 이상 실근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만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줘야 될 거예요. 두 개 모두 다 실근의 개수에서 나와줘야 될 거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보니까 요 2라는 숫자랑 지금 이 점근선의 그래프 2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죠. 이 점근선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특징이 지금 뭐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b이고 0하고 a에서 무조건 y 이퀄 1의 직선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a도 무조건 1을 지나니까 이렇게 y 이퀄 1에 대한 직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내려줄게요. 이렇게 좀 내려주고, 자 y 이퀄 1에 대한 직선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자, 2차 함수를 내가 이제 그려줄 건데 2차 함수에서 근이 두 개 지내려고 보니까 일단은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라고 치면은 a, 1은 무조건 지날 거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a보다 큰 거, a보다 큰 이쪽만 지금 2차 함수의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올라가겠고, 근이 한 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이 두 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 어떻게 지나야 되냐? 그러면 요렇게 지나야겠네요. 최소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근이 3개가 나오니까 안 된다. 두 번째 경우는 근이 2개가 나오니까 되네. 세 번째 경우는 마찬가지로 근이 하나만 나오니까 안 된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일 때 각각의 그래프들이 하나씩 나오겠다라는 게 조금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자, 다음처럼 그래프가 지날 거고, 그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딱 접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도록 하겠네요. 그쵸? 그때 뭐 0하고 a에서 근을 가져야 되니까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a, 요 점이 0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개형은, 자, 아래로 볼록일 때 그래프 개형이 하나 있으니까 위로 볼록일 때도 그래프 개형을 하나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겠죠. 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는 2차 함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접혀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경우를 그려보면 이런 보라색 경우가 된다. 그럴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a하고 0에서 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각각 두 개 경우에 대한 경우를 이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제 b는 양수일 거고, a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축이 지금 fx가 f-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즉 f-2일 때가 항상 최소값인 거고, 원래대로 그랬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x 이퀄 -2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때 -2가 축이니까 -2부터 0까지 차이가 2 나죠. 그리고 a도 차가 2가 나야 되니까 a는 -4라고 특정 지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a가 -4일 때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2차 함수 비율 관계로 여기가 k만큼 차이 나면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 ak 제곱만큼 차이 나야 된다. 근데 현재 지금 요 ak 제곱에서 최고차항이 지금 b고 k 제곱이 현재 4인 상태니까 이놈이 거리가 3이죠. 왜냐면 여기는 1, 그렇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랑 접해야 되니까 2가 2만큼 내려와서 1 더하기 2 돼서 거리가 3일 겁니다. 따라서 b는 4분의 3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는 계산이 끝났네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b가 음수인 경우가 될 거고,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작은 상태에서 -2보다 f-2보다 똑같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요번에는 -2가 돼야겠네요. 이런 첨점을 가지는 그래프가 되니까 0보다 작을 때만 따질 거고, 따라서 a는 -2 이렇게 상정해 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때 b값은 똑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지우고, b값은 현재 a가 -2고 네, 0에서 똑같이 1을 지나기 때문에 축의 위치는 정확히 x 이퀄 -1에서 축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이 ak 제곱 1. 근데 여기 위에도 1이네. 그러면 b에다가 1 제곱한 놈이 지금 1이다 여야 되니까 b는 1 정도 저희가 작성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 형태니까
b는 마이너스 1 작성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40 곱하기 a1, b1, a2, b2는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1, b1, a2, b2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4분의 3 더해 주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정도가 될 거고 따라서 계산해 주면 25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